화면에 저처럼 열십자를 그리고 120도에다 선을 하나 그린 다음 오른쪽 하단 지우고 반지름 50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트림으로 싹 지웁니다. 자, 요렇게 해보시죠. 자, 오늘은 아크를 할 건데 아크는 무조건 3개의 점을 입력해야 됩니다. 보시면, 자, 아크 명령어 실행하면 시작점 또는 아크의 중심점, 시작점을 제가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크의 두 번째 점 또는 아크의 중심점 또는 아크의 끝점, 두 번째 점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엔드포인트, 끝점, 점 3개 들어갔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아크. 자, 시작점을 눌렀더니 중심점, 끝점이 나와요. 호의 중심점입니다.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끝점이 있는데 여기에 또 앵글이 있고 랭스가 있고 되게 복잡해요. 안으로 이렇게 점 3개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크는 여기 있는 이 명령어 쓰시면 돼요. 조금 아까 그렸던 게 3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점,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호의 끝점, 호의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길이, 그 다음 시작점, 이번엔 끝점으로 넘어왔네요.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방향, 시작점, 끝점, 반지름. 자, 중심점, 시작점, 끝점, 중심점, 시작점, 각도, 중심점, 시작점, 랭슨, 길이. 그 다음에 continue라는 것이 있습니다. continue는 굳이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아크를 그렸습니다. 아크를 다시 시작한 다음에 시작점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 끝나는 점에서 시작을 해요. 이럴 때 엔드포인트가 됩니다. 2점으로 끝나요. 이게 continue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나가지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놓고 하죠. 우리가 이걸 반지름 50으로 했어요. 여기를 50으로 했고 여기까지 각도가 120입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점, 중심점, 끝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중심점, 시작점, 끝점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각도, 중심점, 시작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길이, 중심점, 시작점, 길이. 요 3개와 요 3개가 똑같아요. 단지 첫 번째 입력되는 값과 두 번째 입력되는 값이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이건 나머지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시작점, 중심점, 끝점입니다. 시작점, 그 다음에 중심점, 자, 끝점, 마우스로 끝점 지정해 주시면 호가 그려지겠죠?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자, 그 다음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아까 우리 이 선이 120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20도. 그러면 딱 맞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특이점은 어디로 가요?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요. 시작점, 중심점, 랭슨입니다. 랭슨을 제가 길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길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써볼까요? 아니다. 여기는 어저께 수업했으니까 여기다가. 호의 길이가 있고요.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호에는 호의 길이가 있고 현의 길이가 있습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이거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에 대한 차이점을 배웠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맞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현자 있죠. 현이 줄현자입니다. 한자예요. 줄이란 뜻이에요. 이 현자를 쓰는 단어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현악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줄로 된 악기. 우리 가장 흔하게 보는 게 기타, 그 다음에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현악기입니다. 뭐 검은고 이런 것들도 현악기예요. 근데 현악기가 어떻게 돼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줄을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튕기거나 할 때는 문지르거나 해서 소리를 내는 거죠. 현은 마찬가지입니다. 호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일직선상의 길이, 줄을 매달으면 일직선이 되잖아요. 그게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는 호, 양 끝 점까지 일직선상의 길이, 아니 일직선 길이. 이해되시나요? 그럼 호의 길이는 뭘까요? 호 둘레의 길이, 이렇게 둘레로 가는 길이.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는 원둘레도 기억해야 돼요. 원둘레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의 면적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원의 면적 어떤 거죠? 여기 특수 문자가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요거요.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파이 r 제곱. 그럼 원둘레는 어떻게 구할까요? 적산하면 돼요. 원의 면적을 적산하면 됩니다. 2파이 r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수학 시간에 미분과 적분을 배울 때 적분 첫 시간에 선생님이 해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요 공식 외우게 해주신 거예요.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입니다. 근데 요 제곱 있죠? 이 제곱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2파이 r이 되는 거죠. 이게 원 둘레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둘레 왜 구해요? 원둘레 왜 구해요? 난간 손잡이요. 난간 손잡이의 길이, 거기에 들어가는 봉의 길이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맡길 때 봉 일자로 된 걸 맡겨가지고 밴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밴딩하는 거예요. 이 원둘레 공식을 이용해서 얘가 길이가 얼마인지를 계산한 다음에 봉을 재단하고 밴딩 가게에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 파이 얼마짜리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딱 만들어줘요. 도면하고 보내주면. 이해되시나요? 이거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수학은 알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다 마스터했어요. 잘 몰라요. 기억 잘 안 나요. 그죠?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먼저 구하는 거, 원둘레 구하는 거 사실은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요, 캐드한테 시킬 수 있어요. 면적 구해, 길이 구해, 시킬 수 있어요. 외워두시면 좋아요. 호 둘레의 길이, 그 다음에 현의 길이. 그런데 아크에 나와 있는 건 바로 이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상의 길이가 86.6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점 쭉 더 있어요. 자,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에 86.6 딱 가서 붙는 거 보이시나요? 정확하진 않아요. 소수점을 안 맞췄기 때문에. 확대하면 조금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소수점이에요. 근데 멀리서 보면 붙는 것처럼 보이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시작점, 끝점 각도네요. 시작점, 끝점.
자, 각도 120도.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우리는 계속 똑같은 모양의 홀을 만들고 있는 거죠. 값은, 주어진 값은 달라도 똑같은 모양의 홀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시작점, 끝점, 방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방향은 접선 방향입니다. 시작점, 끝점,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접선 방향에 따라서 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요.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mm였죠? 시작점, 끝점, 그 다음 반지름 50mm. 자, 한번 해보시죠. 중심선부터 그려야 되겠네요. X라인 0도, 30도, 90도, 60도. 자, 다시 서클 반지름 11. 요게 요렇게 디귿자 모양의 홈이 있죠. 요건 영어로 키홈이라고 합니다. 열쇠 구멍이요. 키홈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력이 전달될 때, 그러니까 모터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모터가 돌아가는 회전력이 어딘가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그러니까 축과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동시에 전달이 돼요. 근데 이 축이 회전력이 빨라버리면 이 축과 구멍에서 이렇게 헛돌아 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축에다가도 이렇게 홈을 파고 구멍에다가도 이렇게 홈을 파서 그 안에다가 키를 넣는 겁니다. 열쇠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이 돌아갈 때 키가 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키도 또 누구에 맞물려 있어요? 구멍에 맞물려 있어요. 같이 돌아가는 거죠. 동력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영어로 키라고 해요. 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쐐기를 박다라고 하죠. 쐐기입니다. 쐐기. 이 쐐기라고 하고 키라고도 합니다. 이 키는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원의 이 반대쪽 끝에서 여기까지 높이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치수가 여기서부터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X라인 호리젠탈 쿼드란트 찍으면 돼요. 옵셋 26mm, 그 다음 옵셋 3mm. 자, 특성 일치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트림 하기에는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 트림으로 잘라내면 금방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5mm,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5mm. 얘는 중심선이죠. 자, 그 다음 서클 지름 95mm, 옵셋 5mm, 트림.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7mm로 되어 있죠. 요 원의 지름입니다. 그래서 자, 서클 지름 7mm 이렇게요. 교차점마다 원을 하나씩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옵셋 7 나누기 2 3.5mm씩이죠. 네, 이렇게. 우리 길게 그려놨기 때문에 반대쪽도 돼요.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틱스로 레이어 색상까지 바꿔 놓습니다. 옵셋 5mm, 좌우로 이렇게 5mm씩 옵셋 해줍니다.
다 됐으면 이제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원을. 그리고 5mm 옵셋한 걸 지우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네요. 이제 트림을 할 건데 이 선을 여기 이 부분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트림 하려면 제법 많이 눌러야 돼요. 그래서 커팅 엣지를 쓰는 겁니다. 원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한 번에 경계까지 쭉쭉 잘려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자, 여기 경계가 지금 보시면 여길 보면 좋겠네요. 접점이 이 중심선 위쪽에 돼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트림, 그 다음에 펜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자, 이런 식으로 트림 해주시면 돼요. 저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펜슬을 이용해서 트림하면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씩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요령이니까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은요, 이제 여기 이렇게 호가 그려져 있죠. 요 호를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오해를 하냐면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22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통과하는 겁니다. 여기 끝점을 통과하고 여기 끝점을 통과하면서 반지름이 22인원입니다. 이걸 그리는 원에 대한 명령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거꾸로 도형학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중심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란 뜻인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해서 교집합인 거예요. 여기서 어딘가 22가 되는 지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또 여기서 22가 되는 지점이 어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바로 이 교차되는 지점이 22 떨어지고 22 떨어진 지점이라는 거죠. 중심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클 반지름 22. 무슨 얘기예요? 전부 다 20이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전부 다 20이 떨어져 있는 거죠. 서클 반지름 22. 전부 다 20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 군데 교차점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그리면 호가 반대로 나오죠. 얘는 아니에요. 자, 어떤가요?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지우고 트림으로 자르고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도형학적으로 그리는 방식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렸던 여기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예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요. 시작점, 끝점, 그 다음 반지름 22. 자,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어떻게 됐나요? 반대로 그려졌죠.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제가 시작점을 여기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럼 시작점이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시작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끝점 22. 계속 반지름 값은 넣어줘야 돼요. 시작점, 끝점 22. 시작점, 끝점 22. 시작점, 끝점 22.
네, 다 완성됐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수정 명령어를 좀 공부해야 됩니다. 이동, 회전, 그 다음 스케일, 축척인데 크기라고 할까요? 그 다음 이레이즈, 지우기. 이렇게 4개가 기본 명령어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가든지 간에 이렇게 4개가 기본이에요. Move, Rotate, Scale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옆으로 파생합니다. 이동에서 한 끗 차이가 카피입니다. 복사. CO도 되고 CP도 됩니다. Array, 배열이고요. 미러는 대칭입니다. 자, 스트레치는 늘리기예요. 랭스는 길이입니다. 자, 브레이크는 끊기고요. 조이는 결합입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이고요. 메주어는 분할입니다. M인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수정 명령어들입니다. 먼저 이렇게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외운 다음에 Move, Copy, Array, Mirror. 이미 옵셋은 공부했죠. 그 다음 스케일, 크기를 조절합니다. 스트레치, 늘어나고 랭스, 길이 조절하고. 익스텐드 공부했고요. 지우고 끊고 자르고 그걸 다시 결합하고, 그 다음 그러니까 등분하고 분할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도 이제 오늘 쭉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무브부터 해보죠. 서클. 자, 반지름 10mm짜리 원을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하나 그려보시죠. 이동하기. 그러면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 뜨죠. 객체 선택입니다. 객체 선택하는 방법을 우리가 몇 가지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씩 선택하기. 그죠? 한 개씩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두 번째가 윈도우 하고 크로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펜스, 울타리요. 이거 트림 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F 누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서클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동하기.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F를 누르고 엔터. 그러면 펜스를 그리라고 해요. 자, 이렇게 펜스를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선택되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펜스입니다. 펜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프리비어스하고 라스트. 프리비어스 맞나? 스펠링이 프리비어스하고 라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이 있고요. 전체 선택. 올, 애드, 리무브. 이렇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선택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자, 프리비어스는 뭐냐면 여기다가 프리비어스 P 쓰고 엔터 쓰면 프리비어스가 없네요. 자, 제가 요렇게 4개 선택하고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4개죠. 자, 이동하기 프리비어스. 그러면 마지막에 선택한 거 다시 선택해 줍니다. 이게 프리비어스예요. 프리비어스가 바로 이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전에 선택한 거 다시 선택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이동하기. 라스트요. 라스트가 마지막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스트는 얘네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 있어요. 프리비어스는 마지막에 선택했던 것들이고 라스트는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 딱 하나예요. 여기다가 라스트 그리고 엔터. 네. 얘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범위가 다른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프리비어스는 이전에 선택한 객체들입니다. 복수예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라스트는요, 단수입니다. 마지막에 생성된 객체 하나밖에 없죠. 그죠? 올은 전체 선택이란 뜻이고요. add는 추가 선택이란 뜻이고 remove는 선택 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동하는데 all 그랬습니다. 그럼 다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elect object라고 나와요. 이건 계속 추가해서 선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remove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바뀌나요? remove object라고 바뀌죠. select object가 아니고 remove object. 빼기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빠지는 거 보이시죠? 네. add라고 쓰시면 됩니다. all, all, add. 그러니까 a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령어 다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remove object에서 select object로 바뀝니다. 추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해 놓고 이거 필요 없는데 그럼 remove로 빼는 거예요. 빼다가 잘못 선택했어요. 아, 이거 얘는 아닌데 그럼 또 add 그래 놓고 다시 추가 선택하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동 명령어는요, 내가 선택한 객체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준점 지정하고 목적지 지정하면 금방 이동이 돼요. 자, 이동 한번 해보시죠. 그에 비해서 카피는 복사입니다. 뭐 CO를 쓰셔도 좋고 또는 CP를 쓰셔도 좋습니다. 단축 명령은 두 개입니다. CO, CP 다 돼요. 편하신 거 쓰세요. CO, CP 다 됩니다. 복제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클릭하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명령어가 끝나지 않아요. 계속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복제해 보시죠. 지난 시간에 요과점을 했었잖아요. 이걸 카피를 한번 해보죠. 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20, 반지름 40, 그 다음 반지름 55, 옵셋 5mm, 트림. 자, 특성 일치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5, 서클 반지름 6.5, 서클 반지름 10. 자, 카피 클릭하고 각 위치마다 한 번씩 클릭해주면 금방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교차점마다 하나씩 복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쉽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카피를 하는데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서클 반지름 10mm 카피. 자, 객체 선택했고요. 자, 기준점 잡았습니다. 세컨 포인트가 나오네요. 세컨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골뱅이 50만큼 0도. 그럼 50mm 떨어져 있죠. 다시 골뱅이 100만큼 0도. 처음 점에서 100mm 떨어져 있죠. 골뱅이 150만큼 0도. 200만큼
0도. 자, 이렇게 한번 복사를 해 보시죠. 자, 그런데 다시 봅니다. 카피. 자, 여기 기준점 잡고요. 그럼 여기 어레이 보이시죠? 배열이요. 자, 클릭합니다. 그러면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스 몇 개 할 건가요? 5개요. 이 5개는요 원본 포함입니다. 원본 포함해서 5개예요. 그랬더니 세컨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보이시나요? 간격에 따라서 복제되는 거. 자, 50mm.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현상이 발생했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카피, 객체 선택, 그 다음에 기준점 클릭, 어레이. 똑같이 5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피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맞춤이요. 시작과 끝만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등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나는 시작과 끝만 맞추는 겁니다. 종종 이런 경우들이 들어가요. 시작과 끝 사이에 적당히 등분해줘야 될 경우들이 나옵니다. 200.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복제가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어레이입니다. 배열이에요. 배열입니다. 아까 카피에서도 배열이 있었죠? 요 내용이 카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어레이는요, 전체 모양이 사각형처럼 생겼다 그래서 사각형 배열, 렉탱귤러 어레이. 그 다음, 전체 모양이 원처럼 생겼다 그래서 폴라 어레이.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서 복제한다 그래서 패스 어레이. 총 3가지입니다. 자, 어레이. 객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어떤 어레이를 할 건지 물어봐요. 자, 렉탱귤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전체 모양이 사각형 모양으로 나온 거 보이시죠? 이때 리본 메뉴를 보시면 내용이 바뀝니다. 컬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요. 4개. 로우. 이렇게 숫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서 숫자를 바꾸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0개. 그러면 10개로 늘어났죠? 다시 10개. 그러면 이렇게 위로 10줄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수예요. 자, 그 다음에 비트윈 간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간격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 이해되셨나요? 처음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를 이만큼을 비트윈이라고 합니다. 자, 10mm, 20mm. 다닥다닥 붙은 거 보이시나요? 반지름이 10m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mm겠죠. 지름이. 그래서 20mm를 주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습니다. 그리고 10mm 더하니까 30mm. 간격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레벨을 제가 5개를 줬고요. 비트윈도 10mm로 줬습니다. 근데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이거 3D 방향입니다. 이렇게요. 3D 방향이에요. Z축 방향으로 올라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벨을 쓸 일이 없어요. 레벨은 안 쓰셔도 되고 결국은 칼럼과 로우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요 오소시에이티브입니다. 오소시에이티브가 지금 현재 꺼져 있습니다. 자, 클로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냥 하나씩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어레이, 렉탱귤러, 오소시에이티브를 켰습니다. 지금 오소시에이티브가 켜진 거 보이시죠? 지금은 꺼진 거고요. 요게 켜진 겁니다. 오소시에이티브는 나중에
해치라는 곳과 치수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건데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연관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는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링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 하더라도 얘네들을 선택하는 순간 어레이 에디트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레이는 어지간해선 오소시에이티브를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요, 한번 해보시죠. 오소시에이티브를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을 했습니다. 어레이 에디트 됐죠? 여기 보시면 그립들 나온 거 보이시나요? 먼저 그립부터 보자고요. 그립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개수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숫자로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내가 해당 방향으로 갑니다. 이 첫 번째는 얘네들은 방향입니다.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로 방향이죠. 얘는 세로 방향입니다.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아이콘은 간격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간격 넓어지고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20mm만 더. 30mm. 자, 50mm. 간격 조절되는 거 보이시죠? 숫자로도 쓰셔도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는 원점 이동입니다. 보시면 여기 에디트 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디트 소스요. 원본 수정하기란 뜻인데 에디트 소스 누른 다음에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뜰 거예요. 에디트 소스 원본 수정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객체 말고 나머지는 다 비완성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수정해 볼까요? 라인. 어떻게 되나요? 다른 데도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끝으로 가면은요, 요렇게 두 개의 아이콘이 뜹니다. 세이브 체인지. 지금 제가 그린 두 개의 선을 저장할 겁니다. 디스커드 체인지. 아닙니다. 이거 버릴 거예요. 저장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장하기와 저장하지 않기란 뜻입니다. 자, 세이브 체인지. 그럼 다 바뀐 거 보이시죠?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 리플레이스 아이템입니다. 제가 이 밑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놨어요. 자, 리플레이스 아이템을 누르면 리플레이스 오브젝트, 즉 대체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해요. 얘로 대체할 겁니다. 얘로 대체할 거예요. 엔터. 그러면 이 대체할 객체의 중심을 물어봅니다. 현재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기다 놓고 싶어요. 이런 경우 오스냅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여기 지오메트릭 센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바꿀 건지 물어봅니다. 마지막은 엔터. 자, 어떤가요?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제가 반지름 50인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반지름 5인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너무 작을까요? 10은 어떨까요? 네, 반지름 10인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어레이 선택합니다. 조그만 원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폴라 어레이입니다. 회전 배열이에요.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네, 원의 중심점이요. 그럼 원으로 배열된 거 보이시나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이템의 개수가 나와요. 12개, 4개, 8개. 자, 오소시에이티브 켜져 있으니까 냅두고 좀 끄고, 자, 클로즈. 그러면 배열된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이요. 자, X라인 0도, 아이고, 30도, 90도, 150도. 서클, 반지름 20, 반지름 40, 반지름 55, 옵셋 5mm, 트림, 특성 일치, 서클 3.5, 서클 6.5, 반지름 10.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어레이, 조그만 원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숫자 4개, 이렇게 4개죠. 다시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6개 확인하고 OK. 어떤가요? 금방 쉽게 그려지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요 과제물이요. X라인 0도, 그 다음 60도, 90도, 120도. 자, 요렇게 생겼고요. 서클, 반지름 20,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40.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이죠. 네, 여기까지 그리시고 5mm 더 옵셋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옵셋 20mm, 그리고 5mm 더 옵셋 5mm. 자, 트림, 자, 커팅 엣지 지정해주고, 그러면 요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요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요, 여기 서클, 반지름 4, 반지름 5.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요만큼이 없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가 사실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다음에 요만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뭐에 대한 표시법이냐면 나사에 대한 표시법입니다. 나사요. 그러니까 앞나사가 있고 수나사가 있죠. 요거는 앞나사에 대한 표시법입니다. 원래 90도로 딱 끊어내야 돼요. 근데 도면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도면대로 한다면 원래 여기만 이렇게 끊어내면 되겠죠. 그죠? 자, 잘 보셔야 돼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자, 제가 10개로 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죠. 요 터진 방향이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는 로테이트 아이템, 요 명령어 때문에 그래요. 회전하면서 그 각도에 맞춰서 회전을 하란 뜻이에요. 당연히 얘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빼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가 빠져야 되는 경우죠. 어떤가요?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네. 아이템의 개수 4개. 그리고 클로즈. 해보시죠. 이번엔 2개 그려야 돼요. 이렇게 2개 그려야 됩니다. 서클, 반지름 5, 다시 한번 서클, 반지름 10, 다시 한번 반지름 20. 근데 이걸 여기다 하나 또 그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패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도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는 상관없어요. 얘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패턴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중심점을 자르고 여기는 5mm 옵셋 한 다음에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어차피 중심선은 바깥쪽으로 5mm 나가야 되잖아요. 3에서 5mm 더 길게 해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트림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얘는 필요 없어요. 여기도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얘는 이제 지워도 돼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패턴이 6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먼저 패턴을 만들어 보시죠. 자 어레이 홀라 어레이. 그러면 어떤가요? 한 번에 쭉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제가 명령어 2개를 적어놨는데요. 단축키가 지금 우리 어레이 쓰잖아요. AR이죠. 근데 여기 2개 보면 매크로 레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트 레코드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단축키가 ARR입니다. R이 하나 더 붙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커서 옆에 동그란 빨간색 점이 붙습니다. 레코딩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은요, 내가 썼던 명령어들 있죠. 그거하고 커서 이렇게 썼던 거 있죠. 이걸 전부 다 레코드합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게 액트 레코드입니다. 근데 액트 레코드를 멈추는 방법이 여기 액트 스탑이라는 게 있어요. ARS.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요. 이거 캔슬 누르면 바로 꺼집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레이를 하면서 알자를 하나씩 더 쓰면서 그 생기는 오류들입니다. 얘는 어딨냐면은요, 여기 매니지 있죠. 매니지 탭에 보면 여기 레코드 있죠. 레코드를 누르면 여기 스탑이라고 뜰 거예요. 지금 커서 옆에 빨간색 점 떴죠. 여기 스탑 바이크로 바뀌었을 거예요. 얘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액트 레코드가 꺼지게 돼요. 우리가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커서 옆에 빨간색 점이 붙어 있는 걸 볼 겁니다. 그게 액트 레코드예요. 자, 그 다음 보시죠. 또 과제물. 자, 요 과제물이요. 우리 조금 아까 이거 했었어요. 그죠? 이걸 이번엔 어레이로 해볼 겁니다.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얘네들은 중심선,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로 선 하나 그리고 옵셋 26mm 옵셋. 자, 옵셋 3mm. 그 다음 특성 일치죠. 매치 프로퍼티스 이용해서 레이어 바꿔주고, 그 다음 필렛. 자, 트림, 서클, 반지름 19.5mm, 서클, 반지름 25mm, 서클, 지름 95mm,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싹 잘라내고. 자, 여기도 패턴이에요. 자, 특성 일치, 서클, 지름 7mm, 옵셋 7 나누기 2. 자, 특성 일치. 자, 트림으로 끊고요.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 옵셋 5mm. 자, 트림으로 끊고요.
자, 여기도 트림으로 끊습니다. 딱 요만큼이에요. 아크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배열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어레이. 자,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 중심점 클릭하고,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얘가 필렛과 어레이를 활용한 예시예요. 자, 보실까요? 자, 레이를 써도 좋고 라인을 쓰셔도 좋습니다. 자, 레이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서클, 지름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자, 특성 일치, 다시 서클, 지름 10, 그 다음 반지름 10, 옵셋 5mm. 자, 트림으로 지웠습니다.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선을 간혹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도면을 많이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많이 그리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선 있죠. 이 선은 여기 작은 원과 여기 이 큰 원 있죠. 접선으로 그린 겁니다. 근데 초보자들 눈엔 그게 안 보여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도 몰라요. 근데 설계를 오래 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이제 도면을 그리거나 혹은 도면을 바라보는 시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라인, 탄젠트, 여기 조그만 원 있죠? 다시 탄젠트, 큰 원, 이렇게요. 다시 한번 탄젠트, 다시 한번 또 탄젠트, 이렇게요. 자, 이렇게 두 개 그려보시죠. 그 다음 옵셋 5mm, 이렇게 옵셋 5mm 합니다. 여기가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접해요. 이해되시나요? 수평선으로 할 때는 이렇게 수평으로 접하지만 이렇게 접해 있는 경우 옵셋하면 자연스럽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연스럽게 접해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요. 자, 그리고 어레이를 선택할 때는 이 원 두 개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세 개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세 번 복사가 돼요. 얘는 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폴라 어레이, 그 다음 아이템의 개수 3개. 자, 그 다음 오소시에이티브는 끄셔야 됩니다. 이거 오소시에이티브 끄셔야 돼요.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반지름 30이죠. 그러니까 필렛 반지름 30. 마지막은 아니네요. 그리고 트림으로 여기를 잘라내시면 네, 만들어집니다. 이 예제가 필렛하고 어레이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90도. 얘도 키움이 있네요. 서클 반지름 9mm. 그런데 아까와 달리 키움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죠. X라인 이번엔 버티컬이요. 버티컬 쓰면 되고요. 옵셋 22mm. 그 다음 5mm니까 2.5mm. 자, 특성 일치. 그리고 필렛. 반지름 들어가 있네요. 반지름 0.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트림을 미리 이렇게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필렛 처리하면 한 번에 같이 선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도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9.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5. 옵셋 11. 그 다음 옵셋 5mm. 자, 트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원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여기에 반지름 10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심이 여기 있고 이렇게 반지름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여기 교차점 있죠. 원과
중심선이 만나는 곳, 여기서부터 10mm 떨어져 있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원이 이렇게 접하고 있거든요. 옵셋 10mm, 서클 10mm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서클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이렇게요. 자, 트림 명령으로 필요 없는 걸 지울 건데요. 트림, 그 다음 여기도 트림. 계속 지워야죠. 많이 지워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교차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딜 트림하냐면 얘는 여길 트림할 거고요. 얘는 여길 트림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필렛 하면 선정이 됐네요. 트림하고.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여길 트림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한 번에 선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필렛을 많이 연습하다 보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면 이걸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씩 트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트림하고 여기는 그냥 이레이즈로 지우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큰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밑으로 30mm, 그 다음 이 중심선에서 왼쪽으로 20mm, 바로 여기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원을 하나 그립니다. 반지름 40. 자, 트림을 하나 이렇게 끊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이 19입니다. 필렛 반지름 19.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 5예요. 필렛 반지름 5.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배열로 돌리는 겁니다. 어레이 선택하고요. 폴라 어레이입니다. 중심점 지정하고 개수 4개.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